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대문 이모저모 서대문 역사기행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의 서대문 역사기행입니다. 황구관님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감기요? 네, 아직도 좀 기운이 좀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보냈고요. 특히 주말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다 챙겨보질 못했어요. 뭐 감기 때문에. 네. 네. 저희는 뭐 주말 한 주 동안에 저희는 시사인이라는 잡지에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소개가 돼가지고. 네, 저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따 그 얘기도 하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기뻤어요. 왜요? 아니, 그 매체에 그렇게 나온 장면을 보고 괜히 혼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뭐 연락도 한 것도 아니고 연락이 와가지고. 네. 직접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좀 하고 싶다고 취재를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뭐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한 면짜리로 네. 이제 소개되는 기사인 거죠. 그게? 그렇죠. 그게 근데 보통은 이제 그게 한 명이 나오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거잖아요. 좀 예. 화제가 될 만한 예. 사람을 소개하거나. 예. 예. 한 명이 나오는 건데 저희는 약간 우겨서 세 명이 같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5명인데 5명인데 5명이 다 어차피 못 나올 터이니 3명이라도 나가게 해달라. 약간. 다음에는 이제 더 여러 면짜리 기사에 네. 예. 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다 같이 실려야죠. 네. 예. 우리 내용들을 많이 또 인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이 지역 서대문에 관련된 소식과 관련해서는. 네, 정말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거기에 출연하는 것보다 예. 우리 이렇게 했었던 이야기들을 오히려 언론사나 이런 데서 좀 인용을 해주면 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듭니다. 우리 어떤 과정이나 네.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컨텐츠들 네.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이제 또 받아들여진다면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주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 들으면서 첫 번째 시간, 오래전 이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래전 이날 방송 주간에 있는 서대문의 역사를 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6월 13일. 네. 네, 6월 13일이고 날짜로는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왜 임진왜란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592년. 네, 무려 1592년인데 네네. 그 한 주 만에 깨지게 됐습니다. 네. 1408년. 1408년. 네, 6월 13일. 1408년이면 거의 조선 초기. 예. 그러니까 아마 날짜로 특정할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일 서대문구에서는 그 축에 들 것 같아요. 서대문구에서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실록에 날짜 기록이 있기 때문인데 보통은 음력으로 하죠, 심지어. 네, 그리고 이제 음력 태양력이 없었을 테니까. 그나마 이제 음력으로라도 나와서 이렇게 환산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 시대 기록이 그렇게 날짜까지 명확히 기록된 서대문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 또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뭐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요거보다 불과 한 몇 년 전 기록 같은 건 뭐 찾으려면 있을 텐데 아무튼 가장 오랜 기록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408년 음력 5월 19일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이제 6월 13일이 되는데 1408년 6월 13일. 네. 그 지금의 금화초등학교 그 자리가 학교는 1920년대에 생겨요. 그 자리에 원래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연못을 메우고 학교를 만든 건데 그 연못을 이제 도성 안에서 흔히 서지라고 했습니다. 서쪽에 있는 연못이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연못. 네, 그 서지가 태종의 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완공된 날이에요. 그러면 이 서지는 약간 태종의 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거 쓰임새는 그러면 뭐 어떤 근데 용도가 있었겠죠. 예, 예. 예, 그 모하루 이제 모하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독립문 그러니까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이 생겼고 네. 그다음에 모하관 자리에 이제 독립관이 생겼던 것 같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모하관이 원래는 그냥 누각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모하루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뭐 그냥 정자 같은 좀 큰 정자였겠죠. 그런 네. 방식의 아니라. 건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하루 시절이라 네. 태종이 명을 내려요. 모하루 남쪽에 연못을 파괴했다. 그러니까 모하루의 부속 그 조경 시설로 그러니까 조경을 하게 해라. 조경을 좀 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잖아요. 네, 모하루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외교적인 목적으로 만든 조경 시설이었던 거죠, 사실은. 이 모하루가 그럼 한자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었는데 그 중화를 뭐 연모하다 약간 이런. 네, 사모한다는 네. 그 모자랑 네. 예, 중화 할 때 네. 그 화자랑. 그래서 그 모하루 남쪽 그러니까 그 길이 서북쪽으로 나 있잖아요. 그쵸. 예, 정서로 난 것도 아니고 정북으로 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서북쪽으로 났고 모하루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남쪽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금화초등학교 자리는 보통 모하루 혹은 모하관이 그 영천시장 그 중간쯤에 있는 우리은행 자리나 혹은 그쯤 어디였을 것이다라고 보통 추정하니까 네네. 그거에 이제 남쪽의 연못을 파괴했다는 거고 그 당시에 보면 기록이 그 연못의 크기나 네. 모하루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가 기록이 나옵니다. 아, 예. 예, 그 만든 그 실무자가 그 무슨 다른 건으로 이제 보고하는 자리에서 모하루까지의 거리가 150여 보. 150에 보면 한 80m, 90m 정도. 네, 뭐 많이 잡아야 한 100m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제가 그 이렇게 해봤는데 금화초등학교 자리에서 우리은행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무튼 그 영천시장 중간 어딘가 걸리는데. 큰 걸음을 쓸 수도 있죠. 뭐.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사람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제 연못의 길이가 380척, 넓이가 300척. 그래서 계산하면 한 115m, 90m.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요즘에는 그 인터넷 지도를 켜면 네. 거리 측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금화초등학교를 이렇게 가로 세로 예. 그 테두리를 재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아, 진짜요? 예. 아.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 일치합니다. 진짜로 딱 연못당을 메운 자리에다만큼만 딱 네네. 금화초등학교를 지었다라는.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외교 접빈용 경관으로 조성된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모하루 남쪽에 있다고 해서 모하루 남지 처음엔 그랬는데 그렇게 일컬었는데 그냥 모하루에 연결된 시설이니까 모하지라고 불리기도 했고. 모하지. 네. 예. 나중에는 그냥 그 숭례문, 그러니까 남대문 앞쪽에 또 연못이 있었대요. 그걸 그냥 서울 사람들은 남지라고 하고 해화동 쪽에 또 연못이 있었는데 그걸 동지라고 했대요. 네, 동지라고 하고 요걸 서지라고 했대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시설이다 보니까 일부러 만든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왕실이나 뭐 이런 데서 조정의 이벤트를 위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람료도 좀 받고. 수차 만든 적이 있는데 네. 수차 실험 테스트도 여기서 해보고. 수차. 예, 그다음에 그 석척 기우제라고 해서 그 비가 안 올 때 그 도마뱀을 잡아다가 요걸 용으로 간주하고 지내는 기우제 이벤트가 있는데 별 이벤트가 딱 있었군요. 네. 경복궁 경회루나 아니면 여기서 열렸다고 하고요. 경회루에 있는 거기 그것도 크죠. 그거가 조금 더 큽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거는 뭐 다 100m가 넘어서. 그 대략 사이즈가 뭐 그것만 하겠다, 경회루에 있는 것만 하겠다라고 상상하셔도 되겠네요, 그럼 사람들이. 근데 그 정도보다 조금 작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얼추 그만하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왕실에서 그렇게 쓴 거 말고도 그 사실은 이게 조선 특히 뭐 한 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한양의 명승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핫플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예, 워낙 그 경관이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연꽃들이 만발하면 그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나 봐요. 가서 이제 뭐 그거 보면서 이제 뭐 시도 짓고 그렇죠. 하고 밥도 바로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특히 조선 후기에는
아예 거기를 이제 거점 삼아서 그런 모임들을 하는 기록도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연꽃 안에 유리잔을 넣어놓고 그 안에 초를 켜가지고 담아놓고 그러면 이제 이게 꽃이 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고 뭐 놀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많은 또 시의 여기 소재로 활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건데 조선 전기에 뭐 서거정 이런 분들이 한양의 10가지 풍경을 노래한 시집이 있어요. 그래요? 한도 시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이 이제 시를 풀 때 이제 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기가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소재로 많은 사람들이 시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도 정조 임금이 국도 파령이라고, 국도라는 것도 이제 나라의 도읍이죠. 네. 거기에 이제 8가지 경치를 그 소재로 해서 그걸 다 시로 짓는 그게 있는데 거기도 여기가 하나로 등장해요.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약간 그렇죠. 명물 10손가락 혹은 8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한양 도성 안에 아주 명승 핫플. 10손가락 밖으로는 안 빠지는 대단한 명승지다. 실제로 그 경기 가명도라는 그림도 요 연못 풍경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뜨글뜨글합니다. 뭐 갓쓴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군요. 네, 그 완공된 날입니다. 일단 6월 13일. 핫플레스. 조선 초기 중기에 10대 핫플레스 안에 들었던 한양에서 후기까지도 10대 핫플레스에 들었던 서지가 완공된 것이 1408년 6월 13일이었고요. 또 다른 거 하나 더. 1962년 6월 15일. 15일. 네. 6월 15일 하면 이제 6.15. 그렇죠. 6.15 공동선언. 네. 6.15가 이제 어떤 그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한 이벤트였다면, 1962년 6월 15일 6.15에는 6.15는 이제 약간 한 4, 50년 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 서대문께서 한 건 아니고, 그 홍제천을 경계로 나누어졌던 그 두 지역을 잇는 최초의 다리 사천교의 기공식이 열립니다. 그렇군요. 사천교의 기공식이 1962년. 6월 15일. 그 전에는 여기는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를 연결하는 수단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철길, 경의선. 경의선. 경의선 이거 훨씬 먼저 일제시대 때 생기니까.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은 여기 길을 오며 가며 할 때 철길로 막 위험하게 막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가제울 뉴타운이 추진되면서 거기 이제 기존에 헐리게 된 지역 이제 주민들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그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옛날 주민들 인터뷰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홍제천을 건너거나 직접 아니면 그 맨발로 아니면 경의선 철길 건너다가 차가 온다 그러면 뛰어내리거나. 이게 되게 높은 건 아니까 뛰어내릴 법하긴 했었겠네요. 그리고 뭐 홍제천이 그렇게 물이 많아서 깊은 그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가능했지 않았을까. 실제로 근데 기차가 온다고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이쪽 그 홍제천 이제 그 건너편 지금의 가자동 홍은동 지역이 원래 서울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1949년에 서울시로 편입이 되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그 길이 없으니까 사실 생활 무대는 서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은 사실상은 이제 그쪽하고 같이 오히려 수색 일대가 주된 생활 무대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홍제천을 건너서 이제 연희동을 통해서 서울 도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없던 시절인 거죠. 근데 이 사천교가 62년에 생기게 되는 데는 이제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1959년에 그 유명한 태풍 사라호라고 많이 불렀던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렇죠. 지금도 아주 피해를 많이 주는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 뭐 그 중에 하나로 꼭 언급되는 삽질하는 들은 것 같아요. 그 이제 한강 유역에 수재민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수재민 2,200명 정도를 이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서대문구 쪽으로요. 지금의 이제 북가자동, 남가자 일동 일대로. 그래서 수재민촌으로 원래는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었는데 수재민들이 이제 대거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어난 거고 그 이듬해 또 용산 쪽에 이제 철길을 확장하면서
거기 또 철거민들이 생겨나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네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리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오며 가면. 네, 사람들이 오면 왕래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전에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철길로 다니고 그냥 물을 건너고 이랬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농사짓던 분들이 예. 그 홍제천 뚝으로 이렇게 농사진 애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예. 홍제천으로 다 들어가갖고 이제 다리 걷고 들어가서 날라가지고 아. 연희동 쪽 뚝에 이제 옮겨다 놓고 그걸 나중에 또 가지고 시내로 들어가서 팔고 이랬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배 타고 가기는 좁고. 배를 탈 수 있는 네, 곳은 이건 아니고. 좁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썩 위험하지는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건널 수 있는 거죠. 예. 여기가 왜 모래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수량이 많이 남아돌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지내다가 지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온 게 1959년 60년인데 그때만 해도 남북가자동의 인구가 10,000명이 안 돼요. 7,500명 정도. 근데 5년 후에는 거의 3만 명에 육박하고 또 5년 후 70년 되면 6만 명이 넘어가고. 그렇다면 거의 지금 뭐 남가자 지금 1, 2동 북가자 1, 2동 인구와 그 당시 인구와 크게 차이 났나요? 조금 차이 나나?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서대문구 전체가 30만 명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1975년에 이제 8만 명이 넘어가요. 남북가자동 인구. 그러면 지금하고 거의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먼저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그 다리 인근에 시장이 들어선 게 모래내 시장이고 그리고 가자역도 원래 간이역이었다가 보통역으로 승격이 돼서 기차가 이제 정기적으로 서게 되고 네네. 그리고 학교도 생기죠. 그래서 북가자초, 연가초, 뭐 지금은 연희중학교지만 처음엔 여중이었으니까 연희여중 이런 게 다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생겨요. 확실히 그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게. 네. 그러니까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그죠. 이제 뭐 몇 년에 막 몇만 명씩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사천교가 한번 확장을 합니다. 또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 도로 폭은 한 10m 남짓 정도밖에 안 됐었나 봐요. 그랬다가 1975년에 한 30m로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근까지 오다가 뉴타운이 생겼잖아요. 그쵸. 이제 거기가 다 사실은 뉴타운으로 변신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사천교가 다시 한번 확장 공사를 했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40m 가까이 육박하는 폭이. 뭐 교라고 보기 좀 애매할 정도로 폭은 좁고 이 천폭이 좁다 보니까. 네, 길이는 이제 총 90m입니다. 이제 그리고 폭이 지금은 거의 한 그 길이의 절반 가까이. 그렇게 되게 됐죠. 천변 이게 천인지 어디가 천인지 뭐 찾으라고 해도 사실은 찾기 쉽지 않은. 그래서 사천교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가자동 일대 변화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숫자에 맞춰가지고 사천교도 커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있는 남가자동, 북가자동이 더 발전하거나 사람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에 따라서 사천교도 더 확장되고 커진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천교를 지나가는 일이 생기면 그 무슨 콘크리트 다리에 그런 감상을 이렇게 투사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여기를 들고 난 수많은 사연들을 그래도 사천교는 알고 있겠거니 뭐 그런 혼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철길은 확장이 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확장돼 봐야 뭐 그렇죠. 뭐 단선이었다가 복선으로 바뀌고 뭐 이 정도 거죠.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10m에서 거의 한 40m까지 늘었다는 거는 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1408년 6월 13일 지금 금화초등학교 자리에 조선 내내 거의 한양의 10대 핫플레이스로 뽑혔던 서지가 완성이 됐었고요. 1962년 6월 15일에는 사천교 기공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래전 이날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노래는 빌보드
빌보드 차트를 소개해드린 거고요. 1970년 6월 13일부터 2주 동안 1위를 했던, 지난 시간에 폴 맥카트니를 소개해드린 김에 이번 주에는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입니다. 네. 이 노래는 폴 맥카트니가 그러니까 불러요. 그렇죠. 예, 그리고 폴 맥카트니가 만든 곡이에요. 그렇죠. 예, 뭐 항상 나올 때는 레논 맥카트니라고 나오긴 하지만, 뭐 둘 중에 한 명이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한 명이 네, 어찌됐건 둘의 이름으로는 나오지만, 그렇죠. 이건 사실 폴 맥카트니의 곡이다. 네. 예. 이거 뭐 어떤 의미가 있는 노래라고 또 이게. 비틀즈가 20곡 1위 곡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마지막 넘버원 히트곡입니다. 아, 마지막 넘버원 히트곡. 네. 그리고 이 이후에는 그 비틀즈 존 네. 레넌이 근데 뭐 개인들이 이제 1위한 곡들은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 비틀즈가 1위한 곡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존 레넌이 탈퇴를 했다. 다 이제 해산하게 되는 해산이었나요? 해산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해산의 도화선이 되었던 곡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이게요? 아, 이게 저희가 지금 들은 게 그 전주가 아니고 간주잖아요. 네, 네. 간주에 왜 오케스트라도 등장하고 네. 뭘 전반적으로 다 등장하지만 네. 그리고 뭐 코러스도 등장하죠. 그렇죠. 네. 요것 때문이에요. 왜요? 네. 이게 폴 맥카트니의 의도와 전혀 다른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맥카트니는 자기가 작곡하고 이제 자기가 만들었는데 이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의견을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자기 그렇죠. 노래를 약간 네. 이렇게 왜곡시킨 거죠. 왜곡시켰다. 네. 이래가지고 빈정이 상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폴 맥카트니가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고 나머지 멤버들이 이제 기타, 베이스, 드럼 세션을 넣어주는 네, 정도로. 딱 요거만 있는 편성이었고 네. 굉장히 그러니까 곡이 지금처럼 웅장한 느낌이 아니고요. 네, 좀 다른 느낌이었죠. 그런 곡이었는데 이때 이제 비틀즈랑 하필 이게 또 마지막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비틀즈랑 처음 작업하게 되는 프로듀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필 스펙터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걸 이제 오버 더빙을 하는 겁니다. 더 오버 더빙을 한 거예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입히고 그 다음에 코러스도 넣어가지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맥카트니가 열받았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상의도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오버 더빙이라는 건 이미 녹음된 거에다가 얹어서 그렇죠. 녹음한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믹싱된 거에 네.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하게 해서 그걸 또 넣고, 그러니까요. 네, 코러스 부르게 해서 또 넣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매니저한테 요거 다 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먹히고 결국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멤버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좋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해체 관련해서 법정 다툼이 생겼을 때 폴 맥카트니 측에서 그 해체 자기가 결별해야 되는 사유 중에 하나로 이 이야기가 들어가요. 이 노래. 네. 이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죠. 나는 뭐 도저히 좀 그랬다. 네.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근데 요런 작업 상황이 생기게 된 거가 당시 비틀즈의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결과지 결과죠. 과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60년대 후반부터 이 사람들이 서로 좀 삐걱대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멤버들이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정 기간 잠수 타다 그렇죠. 오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때 매니저도 초기부터 함께한 매니저가 죽게 되면서 매니저를 교체하게 되는데 새로운 매니저를 뽑는 과정에서 또 멤버들이 이견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게 이제 프로듀서 문제인데 처음 작업한 프로듀서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비틀즈 초기부터 함께한 아주 유명한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5번째 비틀즈라고 불렸던 조지 마틴이라는. 네네. 나중에 폴 맥카트니도 이제 귀족자기를 받지만 네. 이 조지 마틴도 써가 돼요. 네, 그런 분인데 조지 마틴이 이제 그런 양상들을 보면서 요 마지막 앨범 요 작업에는 초기 더빙에만 관여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초 믹싱은 이제 조지 마틴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여를 하다가 도망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손을 좀 뗀 느낌이 있어요. 나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 니들 상황 보니까. 이제 알아서들 해봐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들인 프로듀서가 이제 이렇게 곡을 바꾸면서 열받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마지막 앨범 레디비를 타이틀로 하는 앨범인데
그 레디비 원래 옛날에는 그 우리 LP라고 하는 네. 그 판 앨범이 나오기 전에 싱글들이 나오잖아요.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이렇게. 판에 네. 앞에 한 곡 뒤에 한 곡 네, 해가지고 네. 그게 먼저 싱글들이 나와서 그쵸. 차트에 오르고 그쵸. 나중에 모아서 앨범이 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싱글로 나왔던 그 레디비 그 타이틀곡 레디비와 앨범에 실린 레디비가 곡이 좀 달라요. 아. 그 요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중간에 나오는 기타 간주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기타 연주가 다 달라요. 아무튼 앨범에는 이제 그 필 스펙터 버전이 실리고 처음에 싱글에는 조지 마틴 버전이 실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뒤에 그 있었던 프로듀서가 굉장히 많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서 이제 많이 바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곡도 이제 이 곡은 아예 싱글 자체가 이제 지금 필 스펙터 버전으로 나와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폴 맥카트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격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요런 그 오케스트라 넣고 코러스 넣은 버전에 대해서 그 원래 프로듀서였던 조지 마틴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게 너무 비틀즈답지 못하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스펙터의 입장은 또 좀 다르긴 했습니다. 뭐 하고 아니 그렇죠. 그렇죠. 내가 멤버들한테 프로듀싱 도와줄 사람 했는데 아무도 안 나섰고 내 폴 맥카트니하고도 얘기 안 한 거 아니다. 그리고 원래 녹음할 때 폴 맥카트니가 베이스 담당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존 레논이 베이스를 쳤는데 베이스가 너무 별로라는 거 원래 믹싱 버전이. 그래가지고 이걸 커버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저기 한 게 맥카트니가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해산하고 나서 자기가 솔로 활동할 때 이제 공연하면 이 곡을 또 부를 거 아니에요. 네. 이 곡을 부를 때는 자기가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간주 다 뺐어야 되는데. 네, 그런 어떤 그 과도한 뭐 오케스트라 뭐 이런 거 다 뺐어야 되는데 자기가 공연할 때 보니까 그 느낌 그대로 가더라. 그래놓고 뭐 너무 위선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프로듀서가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됐을 수도 있는. 모르겠어요. 뭐 사실은 뭐 다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 필 스펙터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 어느 여배우를 집에서 총기 살해를 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자살한 것이라고 또 위증을 해가지고 아이고. 감옥에 오래 계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감옥에서 계속 네, 감옥에, 못 나오고. 네, 못 나오고 수십 년 갇혀 있다가 최근에 사망했어요. 아무튼 근데 폴 맥카트니는 이제 그 원래의 오리지널 버전에 대해서 미련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비틀즈의 뭐 미발표곡, 미발표 녹음 뭐 이런 거 모아서 막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앤솔로지라는 앨범이 맞아요. 앤솔로지 있어요. 앤솔로지 3에 이게 실립니다. 원래 오리지널 버전이. 오리지널 버전이. 예, 그래서 그렇게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또 그걸 듣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레디비 음반도 레디비 네이키드라는 앨범으로 또 새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도 또 비슷한 편곡 없는 버전이 또 실려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앤솔로지 버전이랑 레디비 네이키드랑은. 그래서 그렇게 다르고 아마도 근데 이 노래가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간절하고 예, 다시 뭔가 잘 해보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요. 마음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내용을 잘 보면 그런 멤버들 간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되게 어떤 종교적인 느낌까지도 나는 구도자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길고 구부러진 길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 오케스트라나 이런 걸 넣은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니 근데 뭐 프로듀서 그렇게까지 싸울 문제가 이게 사실은 뭐 워낙 폴 맥카트니는 이제 완벽주의자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쌓여있던 것들이 이걸 계기로 이제 폭발한 거겠죠. 사실은 뭐 비틀즈의 뭐 해산의 어떤 그거에는 뭐 존 레논과 오노 요코의 뭐 사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깔려 거지. 있으니까 단순히 이 노래만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않네요. 참고로 맥카트니가 이 곡을 쓸 때 레이 찰스 같은 사람이 이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서 곡을 썼대요. 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레이 찰스가 이 곡을 커버한 버전이 있습니다. 약간 사연을 듣고 한번 내가 커버해 보겠다.
그런 정보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실제로 있어요. 레이 찰스가 부른 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들어볼 네, 모습으로. 이따가 네. 그 곡을 한번 찾아서 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래전 이 노래 The Long and Winding Road 비틀즈의 노래고요. 1970년 6월 13일부터 2주간 1위를 했던 노래입니다. 2015년도에 리마스터된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대문 역사기행을 듣고 계십니다. 드디어 서대문 역사기행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서역기행 시간입니다.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다 오늘자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의 서역기행 이렇게 바꿨는데 저희가 옛날에 인터넷 라디오 그쵸. 시절에 예. 서대문 역사기행 방송의 줄임말로 네. 서역기행이라는 말을 좀 썼었거든요. 약간 느낌이 이게 저기 그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약간 느낌이 네. 이렇게 그 손오공이 이제 서역으로 이렇게 삼장목사랑 가잖아요. 네. 먼 길 떠나잖아요. 네. 약간 이 서대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아니면 찾아 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쓸데없는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만 약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 서역기행을 다시 되살려서 네. 오늘의 서역기행으로 네. 3부 코너명을 정해봤고요. 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이해승 네, 그렇죠. 둘러싼 저기 호텔의 어떤 그런 문제까지 해서 4개 회차로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좀 긴 기획을 하나 끝내고 조금 가벼운 거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제를 고민하던 차에 네. 아까 말씀해주신 시사인 기사를 네. 보고 요거다, 요걸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게 저희 그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사옥이 들어서 있는 가좌동, 네. 가좌동의 옛 우리말 지명이라고 하는 가재울, 네. 그거의 이제 유래와 그 유래를 둘러싼 논쟁, 지역 안에서 있었던, 그리고 그 논쟁 과정에 있었던 가재상이 있거든요. 가재동상. 예. 예. 그게 이제 생겼다 사라진 이야기. 요걸 한번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 기사에 네, 맞아요. 예, 저희 이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재울 라디오 시절을 언급하면서 네. 또 친절하게 그 가재울 지명 유래를 기사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기자분이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고 찾아보시긴 한 거죠. 그냥 가재울 라디오구나 그냥 그렇게 한 줄 썼어도 그만인데 근데 찾아봤는데 한 가지 설만 찾아보신 거예요. 가재가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재울이라 했다. 예. 이게 사실은 약간의 이제 그 처음에 가재울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당시에 정설처럼 동네에서는 있었죠. 네. 네. 그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마 검색하면 그게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 어떤 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어떤 기고하면서부터 약간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일컬어 그냥 제가 일컬어서 네. 가재설이라고. 가재설. 네. 물론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 이제 울이라는 네. 글자가 해당이 되지만 아무튼 가재와 관련된 것이라 해서 저는 이제 가재설이라고 하는데 네. 이 이야기가 처음 이제 기록으로 등장한 거는 1960년대에 한글학회에서 내는 그 한국 지명 총람이라는 정말 기념비적인 작업이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실립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맥락 없고 뭐 되게 근본 없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가재울이라는 어떤 내용 그 가재설이 거기서도 나름 뭐 조사를 했었겠죠. 그쵸. 작업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구술 같은 것도 채집을 했을 것이고 네. 아마 그렇게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글학회가 뭐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60년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전국의 지명을 그렇게 정리한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고 거기에서 소개한 내용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예. 맞고 이게- 틀리고로 떠나서. 음차라는 게 되게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
혹은 이제 각 구별로 그 일종의 그 뭐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황들이 그냥 총 집결되어 있는 그 서대문 같은 경우는 서대문 구지. 예, 이걸 1992년에 내게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 한그렇게 설명이 늘 인용이 돼서 그냥 이제 문헌적으로 인용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가자동의 지명유래 설명에. 가재 우울이었고 가재 동물을 변한 것이다. 네, 그리고 가재가 많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게 네네.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그렇게 한국 지명총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근거로 쓴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설이 사실은 뭐 가재울이란 지명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이름은 아니거든요. 나머지는 북가조정에서 누가 네, 가재 네. 그거 누가 했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굳이 그 지명의 유래가 뭐냐 했을 때는 그 설이 상당히 공식적인 설처럼 그렇죠. 이용이 됐던 거예요. 네, 공식적인 지위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것이 논쟁이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서대문 주민들은 그래도 꽤 많이 알고 계시죠. 그쵸.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가재설에서 파생된 것으로 제 눈에는 보이는 버전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뭔가요? 네, 뭐냐면 이건 이제 일컬어 가재 닮은 지형설입니다. 그거 좀 들어봐야지. 네. 그러니까 조그만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쪽을 보면 이제 가재의 앞발과 같다. 약간 뭐 분지처럼 돼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게 가재 앞발처럼 산과 평지의 경계가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니까 그게 마치 가재의 앞발과 같다. 지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까지는. 우리나라 대부분이 큰 평야지대나 아예 바닷가를 빼놓으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문득 생각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 가재 앞발이야? 네. 개 앞발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뭐 닭뼈슬도 네.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고. 그런데 왜 하필 가재 앞발일까? 네, 그리고 이런 지형은 전국에 무수히 많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국의 이 가재울 혹은 가재골 이렇게 불리던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예. 그런데 거기를 다 지형설로 만약에 소개를 하려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 서울 지역에 살던 사람과 그러니까. 경상도나 전라도 어디에 살던 사람이 이거를 다 똑같아요. 가재 같다라고 그러니까. 그 공통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뭐 개발 아니, 같다고 볼 수도 있고 각각류가 얼마나 많은데 네. 가재만. 그리고 뭐 네. 진짜 제 말씀대로 닭뼈슬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하필 전국에서 다 가재 전부 가재를 그렇게 떠올렸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아무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설과 더불어서 그 가재가 많이 잡혔다는 그 장소를 네. 은연중에 홍제천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생겨났어요.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반론도 이 홍제천이 가재가 살기 좋은 환경이냐 이거가 예, 이제 하나 그쵸. 근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맞아요. 가재가 많이 잡혔다는 장소를 홍제천으로 이제 정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요. 실제로 오래 거주한 주민들 가운데 가재들을 홍제천에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재밌는 건 그분도 그 가재라는 게 저 홍제천 상류 세검정 쪽에서 많은 가재가 여기까지 흘러내려와서 잡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무튼 뭐 없지 않았을 수 있겠으나 여튼 아무튼 그러고요. 근데 여기에 반론들이 있습니다. 네. 반론들과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반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가 또 일컬기를 가장자리 마을설 그렇죠. 옵니다. 그래서 가재의 그 갓이라는 것은 들의 가장자리나 내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울이라는 게 이제 마을. 둘러싸였다는 뜻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뜻이다. 마을. 그리고 혹은 이제 울 혹은 골.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한 그냥 에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갓울이었다가 가재울이 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말 땅 이름 학회라는
단체를 좀 만들고 운영하셨던 배우리라고 하는 분이 네, 네. 예, 주장하신 설이죠. 네. 요게 이제 가제설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으로 제기가 된 거고요. 사실 이게 조금 더 뭐 일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정확한 건 또 어차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반론이 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가장자리 마을설의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아, 뭐, 그건 뭔가요? 네, 이건 뭐냐면 변두리 마을설. 아, 서울 변두리다? 그러니까 제가 다 분류를 나름 해본 건데 서울 변두리. 아, 저 설명 그렇게 하는데 서울 변두리에서 네. 가장자리다. 이제 그런 설이에요, 말 그대로. 네. 가장자리가 이 내 가장자리가 아니고 고을 이제 중심지에서 먼 곳, 끄트머리, 증장 변두리 네. 예, 동네라는 그런 의미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 전국의 다른 이게 그 같은 지명을 가지고 가지고 되게 많아요, 많거든요. 생각보다. 네. 네. 거기에 설명에도 또 요설이 등장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또 가제설에는 반대 입장인데 종류가 좀 다른 반론도 있어요. 아, 그럼 뭔가요? 이거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네. 가좌리라고 옛날에 했는데 네. 가좌리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부르기 좋게 편하게 말을 하다 보니 가제울이 된 거다. 그건 약간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요. 아,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비슷한 건데 가자리를 가자올 이렇게 부르다가 가제울이 된 거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라는 게 이제 리의 대체 마을 있잖아요. 마을, 예, 네. 마을이라는 뜻의 우리말 우를 네. 그러니까 가좌는 한자고 울은 우리말 우리고 네. 그렇게 가자올 하다가 가제울이 된 거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글 순 우리말을 이렇게 하다 그거를 맞습니다. 음차로 해가지고 한자로 바꿔주는 형식이잖아요. 한국의 네, 보통 네. 마을 이름. 그렇다면은 가제울이 먼저고 그 다음이 가자리지. 가자리를 이게 가제울로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딱히 좀 네, 낮아 보이긴 한데 가능성은. 요설의 독특성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변화 방향을 반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변화 방향을 반대로 본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일단 가제설이든 가장자리설이든 네. 간에 이 우리말 가제울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주장이 이제 앞에 그 주장들인데 네, 네. 예, 서로 상반되긴 하지만 네. 요 주장들은 그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자리를 발음을 하다가 가제울이 네. 된 거다라는 거죠. 아, 의미는 없다 이게. 네, 네. 가져는 그런 거잖아요. 가져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일단 뭐 가제가 됐든 가장자리가 됐든 우리말 가제울이 먼저 있고 그거의 한자식 음차 표기가 가자리였다. 변화 방향은 우리말에서 한자어로다. 요게 이제 기본 전제인데 그렇죠. 이분들의 말씀은 그 전제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변화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들의 그냥 구술에 의한 증언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정확한 고증은 어려운 건데 또 따지고 보면 다른 주장들도 네. 정확한 고증이 어렵기는 마찬가지긴 그래, 해요. 맞아요. 예, 네, 예. 네. 아무튼 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의들을 어쨌든 다 가제설에 대한 반론으로 소개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다 가제와 가제울은 무관하다라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제가 있어서 가제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반론들이 오히려 힘을 더 가지게 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그렇죠. 뭔가. 다양한 설이 네. 있다는 거죠. 이것도 예. 어찌됐건 그 가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려면 이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가제라는 게 일단 맑은 물, 그렇죠. 그다음에 돌, 바위 그쵸.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나마 여기서 가제라는 게 있음직한 데는 저 위로 혹은 백년산 그렇죠. 백년상. 혹은 뭐 안산의 다른 네. 이쪽 자락들 뭐 아니 세검전까지 올라가거나. 네, 그런 거지. 사실 홍제천 지금의 가자동 일대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제 그런 좀 합리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렇죠. 모래 내에 가제가 살 수 있나? 그렇죠. 네. 이제 모래내라는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홍제천과 가제를 연결시킨다는 게 가제울이 뭐 가제가 많이 살아서 그런 거예라고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홍제천이 그럼 그랬다는 것처럼 사람들의 뇌리에는 이게 박혀 있지만 사실 홍제천과 가제를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모래가 많은 하필 이름도 사천이라고 불릴 그렇죠. 정도로 모래가 많아서 물도 잘 빠지고 수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물고기도 잘 없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곳이고 더구나 자갈, 돌, 바위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인데 그리고 여기는 하류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가재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도무지 아니었을 것인데 그렇죠. 그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하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재가 살기 좋은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멀진 않죠. 조금만 홍제천을 네. 거슬러서 상류로 네. 가면 그런 환경이 널리고 널렸어요. 그렇죠. 산으로 둘러싸였다고 말하기에도 더 좋은 동네들이 널리고 그러니까 널렸어요. 북한산 있고 뭐 네. 다 있는데 왜 해필은 남가제동 북가제동이냐. 그렇죠. 하필 왜 여기를 네. 가재가 많아서 가재울? 네. 이게 이제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글학회 탓을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글학자들이 심지어 1960년대에 정말 노작을 낸 거예요. 그렇죠. 네, 노작을 낸 거예요. 그 약간 그런 이론들이 쌓이고 또 반론되고 등등등 하면서 뭔가 이렇게 또 네. 만들어지는 게 있는 그렇게 거잖아요.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학자들 탓은 전혀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그냥 어원적인 추정만으로는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말씀드리면 자연지리학적인 혹은 뭐 다른 인문지리학적인 접근들이 같이 다 병행이 되어야 예, 그리고 역사적인 예, 그렇게 더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그나마 좀 더 가깝게 더듬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한 싶어요. 가지만 딱 놓고 봐버리면 너무 단순화시켜서 뭐 이 그렇죠. 문제가 되면서 반론에 직면이 되는. 저는 이 반론을 직면했을 때 어떤 거에서 반론에 자신감을 갖냐면 인천에도 가재울이 있고 거기도 맞아요. 모래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인천의 가재울과 모래내는 뭐냐? 약간 그런 데서 이제 뭐 여기가 가재가 살았을 때는 더 가능성이 없었을 텐데. 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좀 넓게 봤으면은 그냥 단순히 가재가 살았다고 해서 가재울이다 이렇게 결론 끼치는 않았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가재울들이 있어요. 네, 많죠. 예. 그래서 일단 심지어는 거기도 가자리죠. 네, 그러니까 다 거기서 파생된 거라고 보는데 가재울 혹은 가재골. 네. 그래서 거기에 파생된 형태들이 우리 이제 가좌동도 있고요, 네. 가좌리도 있고 네. 또 가재리도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심지어 가재원리도 있어요. 가재원리. 예, 예. 오. 그런 다양한 지명들이 대체로 그 유래를 가재울, 가재골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무수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자동만 해도 뭐 서울 우리 서대문 남북 가자동 있고 고양시 일산에도 가자동, 맞네요. 인천에도 가자동, 진주에도 가자동, 가좌리 하면 용인, 이천, 충남, 서산, 충북, 청주에는 심지어 2군데 있고 문경, 해남, 가재동, 가재리도 있고요. 뭐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행정구역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지명이 가재울이다 하는 데를 그냥 지금 지도 앱에서만 검색해 보셔도 거의 100군데 가까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굉장해요 이게. 가재의 나라. 네. 네. 근데 여기 한자 표기는 또 조금씩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굉장히 다채롭고 아무튼 한자 올 때 우리말 지명 유래라고 보는 거는 다 똑같은데 한자가 제각기 다르다는 거는 사실은 그 변화 방향이 우리말에서 그쵸? 한자 그쵸? 쪽일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야지 해요. 그게 이제 네. 해석이 되는 네,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설명의 유형들이 또 다채롭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가재설이에요. 아, 가재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다 한국 지명 총람의 견해를 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네. 아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상상하기 직관적이잖아요. 쉽잖아요. 네, 상상이 쉬운 게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에 비유하냐면 버터플라이. 버터와 플라이를 후대 사람들이 네. 이제 버터플라이라는 단어는 모르고 네. 버터도 알고 플라이도 아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파리가 버터에 이렇게 푹 담궈졌다 나온 걸 부른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 여기 가재설이 있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가재 닮은 지형설도 있고요. 네. 가장자리 마을설이 있습니다. 아, 있군요. 네, 가장자리 마을설. 그리고 변두리 마을설도 있습니다. 아, 예. 요건 좀 더 구체적이에요. 현이나 군의 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 네. 지금 보면은 약간 어떤 거가 좀 더, 뭐, 여러 다양하게 썼겠죠, 사실은.
네,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기타 소수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많이 해당되는 이제 옛날에 뭐 그 지역은 연산군이 뭐 다니지 말라고 금표를 쳐놨는데 금표 바깥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그래서 아름다울 가짜를 써서 가자동. 그다음에 뭐 아름다운 가짜를 실제로 쓰는데 더러 집 가짜도 썼다. 그리고 제주 제자 인제할 때 그 제자를 쓰잖아요. 네. 그 집 가짜 인제 제자를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후손들이 번성하고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날 것이라고 해서 가재라고 부르기도 했다. 네. 확실히 한글에서 한자로 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딴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도 하여튼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넓게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긴 합니다. 가재, 네, 가재가 뭐 살았든 가재, 지형이든 가재가 하나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그게 변두리든 뭐 그 가장자리든 그 가장자리 혹은 변두리설 두 가지가 결국은 각축인 거예요. 예. 근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뭐 하나를 공식화하듯이 그렇게 다룰 일은 아니죠. 일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정말 문자 그대로 갖다 대면 정말 둘도 있고 셋도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를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오래전부터 가재울이라고 불렀다는데 그 유래에 대해서는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다. 혹은 가재울 지명의 유래에 관해 뭐 다양한 설이 있다 정도 소개하고 가는 게 저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긴 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약간 그 어떤 베리에이션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경 그런 데는 가재가 살아서 가재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까지 넘어가겠네요. 네. 그 왜 가재울이라는 이름을 다시 이게 되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네, 그거에 또 묘한 정치적 함의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곡으로 아까 소개했던 레이 찰스가 불렀던 The Wrong and Winding Road 있군요. 했습니다. 그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yFM 191.100이랍니다. My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였습니다. 황원이었고요.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that leads to your door. Will never disappear. I've seen that road.